당초 검찰이 정인의 사건에 대해 죄목을 살인죄로 바꾸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. 그런데 살인죄가 추가됐죠.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살인죄는 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뿐 아니라 이 과학적인 전문가의 소견도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. 이 실제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인데 이 정인이 양모 정 씨가 이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. 이런 전문가들의 소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검찰은 이 밖에도 양부모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정확히 어떻게 다르길래 이러는 겁니까? 네,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살인죄를, 반면 이 고의성이 없었다면 치사죄를 적용합니다. 일단 이 두 가지 죄는 이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. 이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징역 7년인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최대 16년,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. 이 자기 자식을 살해한 만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. 네. 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만 이 거꾸로 자녀, 즉 비속에 대한 살해 사건에는 이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.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있네요. 그런데 아동학대치사죄는 여전히 예비적 공소 사실로 남겨뒀습니다. 없애질 않고요. 그렇습니다. 왜 그랬던 겁니까? 네, 이 예비적 공소 사실이란 말 그대로 이 주된 범죄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을 때 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범죄 사실인데요. 만약에 이 재판부가 살인죄를 1차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학대치사죄는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자녀 살인의 특성상 일종의 보험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만일 살인죄 혐의만 적용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보험을 들어놨다.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도 계속해서 600명, 700명 전해드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탄원서를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앞서 재판부는 이 재판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탄원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. 이는 이 유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 최종적인 구체적인 양형을 정할 때는 참작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. 예.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가 이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인데요. 네, 기억하실 텐데요. 이 계모 박모 씨가 이 소풍 가고 싶다고 말한 7살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이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 아들을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계모 사건에서도 이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. 네, 이 정인의 사건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서 그렇겠죠.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재판부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이 재판 방청석은 51자리, 51자리였는데요. 이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추첨 신청을 해 경쟁률이 16대 1에 달했습니다. 여기에 남부지법 최초로 이 중계법정이 2개 운영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재판이었고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는 뭐가 관건이 될까요? 다음 재판에서는 이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인 2월 17일에 열리죠. 근데 이 재판에서는 이 불상의 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, 이 양모 장 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양모 측은 살인죄뿐 아니라 앞서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예, 반성은 우선 내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.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